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눅스 보안,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프시죠? 특히 인증 부분은 더 그렇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복잡함의 중심에 있는 PAM이란 녀석의 고급 기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 비밀을 뿌는 느낌일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 한 줄 어떠세요? 무슨 고대 마법 주문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리눅스 시스템 보안의 핵심을 쥐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지시어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 주문이 대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우리 시스템을 지키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같이 풀어볼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게 필요해졌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required나 sufficient 같은 간단한 깃발만 꽂아두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스템은 어떻죠? LDAP도 쓰고 지문 같은 생체 인식도 쓰고 로컬 DB까지 막 뒤섞여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선 이게 성공하면 저기로 가고 실패하면 이걸 해 같은 훨씬 더 똑똑한 제어가 필요해진 거죠. 단순한 플래그로는 어림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나온 거죠. 바로 인증 과정, 그 스택 자체에 내가 if, then, else 같은 조건부 논리를 직접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듈이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자, 그럼 이 마법 주문을 해독하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저 대괄호 안에 있습니다. 값 이꼴 행동, 값 이꼴 행동.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술술 풀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이 구문은 인증 모듈이 어떤 결과, 즉 값을 우리한테 던져주면 그걸 받아서 시스템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딱 정해주는 규칙이에요. 일종의 약속이죠. 이걸로 정말 칼같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언어를 제대로 쓰려면 단어부터 배워야겠죠? 어떤 값들이 있고 또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값은 모듈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 같은 거예요. 나 성공했어 하는 success가 제일 흔하겠죠? 반대로 user unknown은 그런 사용자 없는데? 하는 신호고요. 심지어 new host talk required처럼 야, 비밀번호 바꿀 때 됐어 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해요. 아, 그리고 디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랄까 미리 정해놓지 않은 나머지 모든 상황에 쓰이는 조커 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요. 그럼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명령, 즉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OK는 알았어. 일단 성공으로 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런 뜻이고 더는 오케이. 여기서 인증 끝, 성공.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배드는 그냥 조용히 실패했네 라고 기록만 하고 슬쩍 다음으로 넘어가요. 반면에 다이는 여기서 끝이야, 모든 걸 중단해 하고 소리치는 아주 치명적인 명령이죠. 이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보안 전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단어도 알았겠다? 이걸로 문장을 만들어 볼 시간이죠?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얼마나 강력한 조건부 로직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다시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주문입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같이 해석해 볼까요? 이건 말이죠. 만약에 pamunix.so 모듈이 success, 즉 성공하면 다음 모듈 하나를 1. 점프해서 건너뛰어라.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모든 결과, 디폴트는 그냥 ignore를 무시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라. 어때요? 이제 보니까 엄청 명쾌하죠? 여기서 나온 숫자 1이 바로 그 특별한 행동, 점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인증 과정에 똑똑한 갈림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컬 컴퓨터 암호로 로그인에 성공했는데 굳이 회사 LDAP 서버에 또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바로 그럴 때 이 점프를 써서 불필요한 단기를 휙 건너뛰는 거예요.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인증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점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모듈이 성공해서 2칸 점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바로 다음, 그리고 다다음 모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훌쩍 건너뛰어서 네 번째 모듈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부 로직으로 인증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좋아요. 이제 이렇게 멋진 로직을 만들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수십 개나 되는 모든 서비스에 어떻게 다 일관성 있게 적용할까요? 이걸 확장하는 게 또 다른 큰 숙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스템에 서비스가 50개가 넘어요. SSH, 로긴, sudo. 이 모든 설정 파일을 하나하나 다 손으로 고친다고요?
와,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실수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을 통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바로 이럴 때 add include라는 지시어가 구원 투수처럼 등판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미리 잘 만들어둔 중앙정책 파일, 일종의 마스터 템플릿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규칙을 통째로 지금 설정 파일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거예요. 반복 작업을 없애주는 정말 우아한 해결책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예를 들어 회사 전체에 2단계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았으면 수십 개 파일을 밤새 고쳐야 했겠죠. 하지만 이젠 그냥 그 중앙정책 파일 하나만 딱 수정하면 끝나요. 그러면 add include를 쓰는 모든 서비스가 로그인, 수도, SSH 할 것 없이 전부 그 즉시 새로운 정책을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관리도 편해지고 설정 실수할 위험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법, 즉 어떻게 하는지에 집중했잖아요.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전략적인 측면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 시스템의 성격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아까 봤던 다이와 배드 기억나시죠? 다이는 마치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시끄럽게 경보를 울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셔터를 내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아주 단호하죠? 근데 단점은 야, 너 바로 여기서 걸렸어 하고 공격자에게 힌트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배드는 이건 완전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전략이에요. 실패한 걸 조용히 기록만 해두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끝까지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요. 그럼 공격자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 막힌 거야? 하면서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스템은 어떤 성격을 가지게 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바로 단순한 구문을 넘어선 보안 설계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액션이라는 구문을 쓰면 인증을 아주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 둘째, 던이나 점프 같은 액션을 활용해서 똑똑한 조건부 로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add include를 써서 이 모든 걸 아주 쉽고 안전하게 확장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팸 설정이라는 건요, 그냥 코드 몇 줄 치는 기술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시스템이 어떤 보안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직접 설계하는 창의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똑똑하고 또 견고한 보안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겠어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